좋아요, 구독. 일단 결론말부터 시청자분들이 좀 원하실 것 같은데 네.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없다. 네. 다행이네요. 네, 우리가 장중에는 좀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예. 장중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긴축에 대한 선로로 변경이 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니케이 지수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 아시아 증시가 동시에 좀 급락하는 효과가 나왔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어떤 결과치만 보고 판단을 하자면은 일본이 정말 예상 외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네. 내용을 자세하게 보니까 좀 달랐어요. 네, 그 그렇군요. 내용을 오늘 한번 같이 볼 생각입니다. 네, 짚어주시죠. 네, 이게 미국하고도 조금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실 이번에 변경된 게 이제 YCC에 대한 허용 밴드 확대죠. 허용 밴드 확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부터 좀 차근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여러분들 좀 아시는 거는 제가 항상 설명했던 게 일본은 양적 완화의 나라이다 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긴축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20년도부터 이제 21년도 6월까지 이제 재정 정책을 펼쳤잖아요. 예. 미국에서 이제 채권을 사서 이제 어떤 법인과 이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듯이 일본은 그거를 2016년부터 계속 지속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구루다 총재와 어떤 전 이제 아베 총리의 어떤 합작이죠, 정확하게. 근데 이번에 YCC라는 밴드를 허용을 했어요. 확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요동을 친 거예요. 양적 완화인데 좀 완화적인 양적 완화로 변경을 되니까 일본이 위험하다. 일본도 이제 긴축을 가나? 라는 분위기로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 몰린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근데 다급하게 이제 구로다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은 아니다. 너무 그렇게 과대 해석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는 완화적 정책을 계속할 필요성이 아직은 있다. 라고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 나와서 한 얘기는. 근데 시장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일단은. 안 받아들여요. 근데 왜 안 받아들이냐? 일단 구로다 총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임기가 내년 4월이면 끝납니다. 4월. 예. 어떻게 보면은 군인으로 따지면 이제 말년병장이에요.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군대 다 다녀오셨으니까 말년병장이 제일 힘이 없잖아요. 시장의 포커스는 다음 총재에 대한 어떤 기조가 중요한 상황이에요. 기조가. 그래서 YCC에 대한 밴드를 허용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본이요. 최근에 원래 이제 목표 물가가 2%대였어요. 2%대. 2%대. 근데 이게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금 3% 넘어가고 이제 4%에 육박하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 YCC라는 밴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예. 자, 지금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쪽 표를 보시면은 YCC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미국 10년 국채예요. 10년 국채. 자, 근데 0.25 라인하고 마이너스 0.25 라인하고 이 밴드를 딱 설정하는 거예요. 밴드를 설정하는 거예요. 밴드를. 그러면은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채권을 일본 중앙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 중앙은행 BOJ는 엔화를 발행을 하겠죠. 엔화를 발행하면서 채권을 매입하는 거겠죠. 일본 정부한테. 근데 이거를요, 지금 조금 상한선을 풀었어요, 이번에. 5%대로. 0.25에서 5%대로. 그러니까 하루 만에 5%로 팍 쳐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코스피가 갑작스럽게 이번 주에 급락 사태가 한번 나왔던 건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시죠. 11시경에 통화정책 발표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긴축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거든요. 긴축에 대한 방향성. 긴축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갑작스럽게 안 할 것 같은 행동을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니케이 지수에서 주식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량을. 근데 그게 이제 코스피에도 영향이 가고 미증시에도 영향이 단기적으로 간 거죠. 상황이. 근데 BOJ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물가가 오르는 상황, 원래 이제 디플레이션 국가라고 좀 칭해요, 일본을. 근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에다가 일본이 BOJ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50.3%입니다. 예, 엄청 많은 거예요. 미국채 보유 비율이. 그리고 BOJ가 대차대조표상 GDP 대비 122%를 갖고 있어요. 일본 국채를. 자, 연준은 35%고 ECB는 67%예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양적 완화를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이 일본은 돈을 너무 많이 뿌린 거야. 이거를 좀 풀 때가 됐다. 이 생각을 가지는데 그 어떤 이제 트리거가 이번에 있었던 YCC에 대한 밴드 확대가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좀 다소 내용이 어렵죠.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YCC에 대한 밴드 확대는요. 어쨌든 양적 완화에서 양적 완화는 맞아요. 양적 완화에서 양적 완화는. 뭐 어차피 밴드를 좀 허용 범위만 푼 거고 풀긴 푼 거고 어차피 채권을 계속 매입할 건 똑같아요. 예. 테이퍼링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밴드만 허용한 건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마치 미국이 테이퍼링하는 효과랑 굉장히 비슷하게 맞물리는 상황이에요. 연출적으로. 근데 얘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물가도 오르고 지금 일본 BOJ가 일본 자국에 있는 국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다른 국가 대비. 좀 심할 정도로. 이게 우려가 되는 거죠. 상황이. 자,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통화 정책적인 방향을 좀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일본은요 원래 2013년도부터 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YCC 도입하고 우리 돈을 뿌리자 뭐 기업에 대한 회사채도 사들이고 이걸 계속 제시를 했는데 16년도에 이어진 거를 이제 긴축을 풀겠다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전환이 이번에 트리거가 제시가 된 거예요. 상황이. 자, 밴드에 대한 허용 범위는 다소 좀 올라가고 똑같은 양적 완화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다소 놀란 겁니다. 이거 잘하면은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구나.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구나. 물가도 올랐겠다. 예, 국채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겠다. 이제는 채권 매입을 안 하고 금리 인상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센세이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구로다 총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차기 총재가 야마구치 총재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대한 성향 자체를 좀 파악을 해보면은 목표 금리를 인상하는 거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질 않아요. 첫 번째로. 그리고 물가가 더 불안한 문제라고 언급을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고착화 단계라고. 4월에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심리는 전체적으로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트리거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YCC에서 좀 완화적인 YCC로 똑같이 돈을 뿌리는데 시장의 심리는 완전 다르다 이거예요. 내년 4월에 총재가 변경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의 총재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금리 인상의 신호로 봐도 무방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다소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YCC에 대해서 풀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다소 발생하는 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신세계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 국채의 최대 보유국은 일본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은 일본이에요. 지금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은 BOJ에서 엔화를 덜 발행하게 된다면 그 엔화로 이제 미 국채를 사고 이랬는데, 덜 발행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덜 사게 될 가능성이, 미 국채를. 미국채의 수요도가 낮아지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수요가 적어진대요. 그럼 다시 미국채에 대한 금리는 오르고, 미국채에 대한 금리는 오르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당연하게 좀 여기실 수 있겠지만은 미국채 금리가 좀 떨어져야지 시장이, 증시도 안전하겠죠.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상황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스탠스 자체가 다소 약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줄어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확실한,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전 총재죠. 예, 야마구치 이제 후보자라고 좀 표현할게요. 야마구치 후보가, 차기 총재 후보가 만약에 매파적인 성향으로 엔화를 덜 찍어내는 현상을 펼치게 된다면은 미 국채에 영향이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왜냐? 최대 보유국이 더 이상 안 사겠다는 뉘앙스를 조금 풀어버리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의 긴축은 좀 다소 무서운 과제예요. 현실적으로. 무서운 과제입니다. 이게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미증시에도. 영향을 아직까지는, 이 얘기는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YCC에 대한 밴드 허용만 딱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겠네, 이럴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시사를 하는 거지, 만약에 내년 들어가고 이제 야마구치 총재가 들어와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더 이상 엔화를 발행 안 하고 미 국채를 좀 덜 사자라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뿌려버리면은 이거는 미증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 그때 가서 상반기 때. 그래서 계속 지켜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년 상반기 때 이슈가 커질 수가 있어요. 이해는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그때 가서 이해하려면 힘들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지금 이번에 YCC 밴드 허용을 했는데, 문제는 밴드 허용만 했지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는 매입 금액에 대한 상한액을 오히려 더 크게 늘렸고, 그리고 이제 2년물, 5년물, 20년물, 10년물이 아닌 다른 연물에 대해서 무제한 채권을 매입을 하자라는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소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좀 양적 긴축에 대한 루트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일날 그 하방이 슈팅이 딱 들어갔어도 다시 수급이 되돌아왔잖아요. 바로 다음날 바로 되돌아왔어요. 그죠? 미증시도 그러고, 그죠? 엔화도 단기 슈팅만 탁 드러났지 좀 안정세에 들어갔죠. 왜냐면은 내용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지금 YCC에 대한 밴드 허용만 가지고는 지금 일본이 완전 긴축에 들어설 수 없다고 이제 시장이 또 해석을 변경한 거예요. 해석을. 그렇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었다. 사실상 내용을 까보니 양적 완화는 좀 계속 이어가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BOJ가 하는 이유는, 지난 우리 영국에서 이제 길드채 관련해 갖고 마진콜을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이건 신세계에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영국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매각해갖고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키고 이런 루트로 갔었는데, 일본이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BOJ가 나와서 어떤 이제 YCC에 대한 밴드 허용을 하되 다른 루트로 채권 매입을 하는 어떤 상황을 연출을 했다. 단순히 물가를 조금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굉장히 강했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좀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일단은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건 내년 상반기 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슈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이게 내용을 보면서 다소 의아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했거든요. 사실. 안 하려다가 했어요. 안 하려다가. 왜냐면은 지금 YCC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겠거니와 지금 YCC에 대한 허용 밴드가 늘어난 게 사실 지금 증시의 영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안 와닿아요. 그 당일에만 수급이 아시아 증시가 살짝 빠졌을 뿐이지. 근데 이게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총재가 변경돼서 만약에 일본이 이제 미 국채에 대한 어떤 매입하는 부분을 줄이거나 오히려 매각을 하는 사태가 펼쳐진다면 미 증시는 그때 진짜 악화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다소 높아 보여요. 저는 굉장히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 증시를 볼 때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숙제가 될 거예요. 자, 괜찮기 조금 어렵죠. 예. 조금 어렵죠. 이 부분 관련해 갖고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무료 방송에서 설명 한 번 드릴 건데 저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문제가 야기될 부분이니까 걱정이 좀 다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BOJ로. 일본이 좀 무서운 거는 여러분들 단순히 이거예요. 예. 미 국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네. 이거는 일전에 2018년도 18년도죠. 18년도 이제 17년도에 트럼프 정권일 때 일본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채를 매각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미국채가 안전자산으로 형태가 잡혀 있는데 금값은 계속 올랐었는데 미국채가 원웨이로 몇 달 동안 빠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미국한테는 좀 위협적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일본은 물가에 대한 명분으로 만약에 미 국채를 매각을 하거나 더 이상 채권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증시에 굉장히 악화 요인으로 이거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딱 한 15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이 뭔 소린가 하고서. 그래서 내용을 쉽게 항상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거를 좀 정리를 하시면은 오히려 이해가 좀 더 편하시고 내일 무료 방송 때 한 번 더 제가 체크해 갖고 말하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따 이제 차트 보고 이 내용 관련해서 엔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